상민이는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첫 번째 먹방편 찍어보게 됐어. 난 어제 먹었던 도시락에 먹다 어제 구워서 남은 한우에다가 오늘도 역시 한 개의 소주로 처음 새로라는 소주를 역시 먹어보게 됐어.
맛있게 먹고 맛. 맛있게 먹는 것도 난 너무 좋아. 여자 최고 기사를 향한 도전 닥터지가 함께합니다. 2024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박경근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 자매 대결로 본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이었죠. 네, 김다영 선수가 평소 많이 볼 수 없었던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김채영 선수가 언니의 무서움을 선보이면서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대국도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국자 확인해 보시죠.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한국기원과 K바둑이 주최 주관합니다. 자, 8강 토너먼트고요. 패자조가 있습니다.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됩니다. 네, 대국 규정은 본선부터는 각자 1시간에 추가 시간 30초 피셔 방식이고요. 상금은 500만 원씩 증액된 우승 4천만 원, 준우승 2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대진표입니다. 우선 승자조 한판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일단 빅매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자, 김주환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결, 그리고 이미 벌어진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릴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우선 최정 오유진 빅매치죠. 네, 항상 최고의 흥행을 자랑하는 빅매치인데 이 대결 역시나 기대가 되고요. 김주와 스미레 이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스미레 선수가 감자에게도 잘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데 최근에도 이슬주 선수에게 패하면서 신예 선수들끼리의 대결도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길이 가고요. 어제 펼쳐졌던 이 자매 대결, 김채영, 김다영 대결에서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4강에 선착을 했고요. 김혜민, 김은지 이 두 선수 간의 승자가 김채영 선수와 만나게 됐고 패자는 패자조로 밀려난 김다영 선수와의 대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김은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선수 비교표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 2020년에 입단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1986년생, 1999년에 입단했습니다. 자, 두 선수 8판을 만났습니다. 김은지 선수 기준 5승 3패입니다. 네, 이 두 선수 출생 연도와 입단 연도가 전부 21년 차이가 나네요. 정말 꽤 차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현재 8판을 둬서 김은지 선수가 5판을 가져갔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은지 구단이 두 차례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이 김혜민 선수에게 좀 더 앞서 나가는 흐름인데 김혜민 선수는 항상 이 누구에게나 한 칼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대결 쉽사리 예상하기는 역시나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입단 연도와 출생 연도가 21년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김혜민 선수가 사실은 원조 천재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혜민 선수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을 인정을 받아왔던 선수다 보니까 새삼 다시 또 입단 정말 빨리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재능과 재능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대국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김은지 선수의 선수의, 장점은 초중반이 보통의 선수들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반면에 김혜민 선수는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끈함이 장점인데요.
그간 이 펼쳐졌던 이 두 선수의 대결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생각 이상으로 치열했던 바둑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치열한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닥터지 본선 첫 판. 지금부터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이렇게 세상이 여름 대화를 하고 모진 바람에 흔들려도 구름 뒤달은 사라지지 않고 시련 속에 피어난 꽃은 달빛 아래서도 찬란할지니. 이번에 닥터지는 아쉽게 준우승 했지만 내년에는 제가 다시 도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단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일단 패자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두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실 본선 멤버인 만큼 저보다 더 강한 기사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열심히 해서 한 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구단과 김은지 구단의 대국입니다. 김은지 구단입니다. 김은지 구단입니다. 6월 여자 랭킹 2위, 최근 10경기는 7승 3패. 네. 그리고 닥터지 2023년에 벌어졌던 대회에서 최정 선수와 정말 재밌었던 매치업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기 대회에서 이 최정 선수의 결승전 정말 볼만한 결승전 대결이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최근 이 김은지 선수의 실력은 그야말로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김혜민 구단입니다. 김혜민 선수입니다. 6월 여자 랭킹 7위, 최근 10경기는 7승 3패. 그런데 김혜민 선수가 모든 기전에서 두루두루 성적을 내는데 닥터집의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간 이 닥터집에서는 인연이 잘 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런 만큼 더더욱 또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민 선수 준비도 많이 하고 나왔을 텐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선수가 대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선수들마다 도착 시간이 또 다른데 그 선수는 일찍 와서 눈을 감고 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는 좀 눈을 감고 차분하게 명상을 했고 김은지 선수는 바둑판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초반 포석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국 개시가 선언됐습니다. 김은지 선수 6번으로 시작됩니다. 닥터집의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30초 피셔 방식입니다. 본선은 1시간에 30초 피셔입니다. 네, 예선에서는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 피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본선이 제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초반은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가 또 워낙에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도 이 초반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또 그런 걸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초반에 형세가 또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잘 찾아가야 될 텐데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또 초반이 워낙 좋아서 계속해서 좀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린 선수도 선수가 입단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9년에 입단을 했는데 네.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바둑의 수법의 변화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체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생각해보면 99년도가 제가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해인데 그 해부터 이제 프로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이 여류기사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정상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오랫동안 좀 초읽기 대국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김혜민 선수는 피셔 방식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면은 항상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선수들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역시 또 여자 바둑계에서 김혜민 선수가 이 바둑 성향 자체가 워낙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은지 선수야 워낙에 또 실기가 강하고 전투 바둑도 능하고 하지만 김혜민 선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투를 선호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수라도 삐끗하는 순간 바둑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그런 그간의 대결 흐름을 당연히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김은지 선수는 최근 들어서 이 여자 바둑 정상권에 있는 기사들 탑5 안에 있는 선수들한테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정 선수부터 시작해서 조승아 선수, 이 김채영, 오유진 선수 이 4명의 선수에게 전부 다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언니들이죠. 조혜연 구단이나 이 대국하고 있는 김혜민 구단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기세가 좋은 김다영 5단이나 이런 좀 또 정상권 바로 아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또 종종 패배하고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이런 선수들 상대할 때 더더욱 좀 경계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베테랑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구사하는 수법이 좀 선호하는 수법이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또 김혜민 선수가 또 예선 결승 대국을 승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본인은 인공지능 공부를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하고 있지만 예전 수법들이 또 어린 신예들이 본인을 상대할 때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다라고 또 밝힌 바 있듯이 본인이 굳이 이 인공지능 수법을 이렇게 막 구사하지 않더라도 본연의 실력이 또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이제 예선 결승에서 이정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본인의 바둑을 옛날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따로 김혜민 선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인공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 우리 감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호하게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좀 현재 본인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판을 좀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간 또 워낙 긴 시간 이렇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나 버릇들을 쉽게 고치기가 참 쉽지 어렵죠. 않죠. 그리고 충분히 그 이전의 수법들을 구사하면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는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닥터지 이전에 후반대인 때도 본선 진출을 못했는데요. 이번 2024년에 처음으로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지난 대회 준우승자입니다. 최정 선수와의 결승 매치업 지켜보면서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맹렬한 기세로 최정 구단에게 도전을 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최정 구단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결국 다시 또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더더욱 이 김은지 선수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할 겁니다. 김은지 선수는 결승까지는 반드시 가겠다. 패자조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은지 선수가 전기대회에서도 본선에서 첫 판부터 지면서 일찍이 패자조로 밀렸었거든요. 결국에 다시 또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패자조로 밀려나면 물론 한 번 더 기회는 있어도 많이 힘들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김은지 선수 역시나 패자조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항상 보면 이 닥터지배가 본선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 꼭 본선 시드는 일단 확보를 하고 싶다는 각오를 많이들 밝혔어요.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번 닥터지배입니다. 그런데 좌상 쪽에요. 눈목자 붙이면서 붙이고 끊었거든요. 이것도 좀 정해진 정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진행도 역시나 실전처럼 일반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이죠. 근데 이렇게 두면서 백이 끊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 네. 이 흑돌 2점을 사석으로 버리되 이 상변 쪽에서 다시 자세를 잡아가는 진행이 또 종종 많이 등장합니다. 두 선수는 두 선수가 다행히 요즘 박경근 프로가 말씀하신 그 위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김은지 선수 또 어떻게 흘러갈지 김은지 선수도 여기 지금 자, 여기서 흑이 젖히면은 백이 끊는 순간 A, B 맛보기가 되죠. 이 백돌 2점이 잡히는 것과 이 한 점 빵따냄 당하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백이 간결하게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잡아두게 되면은 흑이 여기를 좀 더 단수를 치겠다. 쳐서 이렇게 활용하는 수법도 있고요. 일단 젖혀가죠. 쫓아갔죠. 여기서 여기서 당장 흑이 수를 내려고 내고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없거든요. 끊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길 밀어가게 여기 되면 밀었다. 흑수 양쪽이 다 걸리는 모습이어서 많이 바빠지죠. 그래서 네. 백이 단수 칠 때 흑이 당장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수를 치고 지키거나 그냥 손을 또 빼는 것도 있어요. 자체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다고 봐서 손을 빼는 것도 있고 지켜두더라도 한 수 가치는 어느 정도 있겠죠. 지금 이 두 선수도 지금 방금 우리 박경근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둬야 될까를 좀 생각하고 있을 가만히 거예요. 이어서 지켜봅니다. 네, 이어서 둔 것은 백이 때리면은 좀 더 이렇게 더 날카롭게 나오죠. 이곳에서 이 모양을 펼쳐 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백이 때려둘 수도 있고 이곳을 젖혀 이을 수도 있어요. 젖혀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귀의 맛을 지키는 의미가 있죠. 좀 더 실리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혜민 선수는 두텁게 때려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 백이 거북등 자세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생각해보시면 백이 애초에 이 방향으로 소목이 있었고 한번 굳힌 상황이었죠. 근데 이 형태를 유심히 보시면 백이 애초에 소목이 이곳으로 향해 있고 흑이 이렇게 걸쳐서
정석이 진행된 것과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백이 먼저 손목에서 하나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석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흙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은 서로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흙이 상변 쪽의 모양을 펼쳤고요. 백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우상귀 혹은 우하귀로 향할 것 같고요. 좌변도 물론 백이 한 수 두면은 좌변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좌하 쪽과 좌상 쪽 전부 다 워낙에 두터운 형태다 보니까 백이 지금 한 수 두는 게 중복에 가까운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지 않더라도 흙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정도로 두텁기 때문에 지금 손 자체가 좌변으로 향하기보다는 우상기 혹은 우하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향한다면 뭐 걸치는 것도 떠올릴 수 있고 3-3 침투는 역시나 떠올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우상쪽 상상 들어갑니다. 김은지 선수 정말 날카롭게 두네요. 네, 보여주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쪽으로 덮어 씌워갔고요. 씌웠어요. 최근에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다 보면 워낙에 이 선수가 또 화점에 두는 것 자체를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3-3 침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빠르게 맞고 가나요? 치받아서 또 복잡한 진행이 나오는데 진짜 빠르네요. 그 정석이 이 선수. 안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또 최고로 연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요. 대부분 저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흙이 전부 다 늘어서 받아두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늘어서 받아두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은 아니죠. 흙이 늘어두는 수로는 손 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두는 게 가장 좀 급한 자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늘어둠으로써 상변의 모양이 커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변과 우하 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죠. 또 급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네. 흙이 이 자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을 둔다면 급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리는 없어요. 좌변 침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이 양쪽 모두 워낙 두텁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백한테 위협을 전혀 가할 수 없고요. 오히려 네. 들어와서 백한테 공격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급한 자리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김유민 선수가 또 어디로 득점을 줄까요? 튼튼하게 늘어두었습니다. 백이 좌측에 네. 이제 벌려두는 것이 좀 작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5선이나 6선 정도까지 지키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수로는 이 백이 양쪽 모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으로 집 짓는 건 만족스러운 정도의 선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인공지능 확인하니까 이곳이 있었어요.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말씀해주신 6선이죠. 근데 이런 감각도 역시 인공지능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지 떠오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김혜민 김혜민 선수는 선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모양을 펼쳐 나갔고요. 그리고 저 자리 놓이니까 흙의 모양도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지 않는다면 반대로 흙돌이 놓였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놓인 것과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대세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뒀어요. 백돌이 여기까지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런 곳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흙도
내가 이제는 좀 침투를 감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여기 들어가면 되게 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잡힐 만한 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흙이 하나 모양 펼쳐놓고 좌변으로 또 향하면 잡힐 만한 돌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좀 시달릴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여기 치중 가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항상 이 뒤의 형태는 백이 젖히고 호구 치면은 일반적으로 받아주잖아요. 네. 백돌이 이곳까지 위치해 있으면은 정말 좀 어느 정도 시달리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들어와서 백진영을 전부 다 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느 정도 잃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손익 계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좌변을 백이 한 수 더 둔다 해도 한 수로 이 경계가 전부 다 집은 아니거든요,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활용 여지도 있겠고 침투를 해도 맛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런 곳 보서 멀찍이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내 모양을 키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당장의 이 우아기는 물론 하나 굳히면 큰 자리기는 할 텐데 급한 자리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백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 도가면서 은근히 상변 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좌변의 발전성을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지금 우아 쪽으로 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다가 태점이 둘지 보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또 어디를 채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은지 선수 아예 이 선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의외의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또 큰 자리긴 해요. 네. 여길 막아서 백이 우상기를 물론 손을 빼도 잡히는 형태는 아니지만 흙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 백은 내려서서 살아야 되고요. 네. 이 순간 상변 쪽도 힘이 좋아지고 백의 이 귀집도 줄어들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추후 우변에서 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막았을 때 백이 당장 젖혀 있게 되면 김혜민 선수는 또 어디로 기본적으로 집으론 큰데 흙이 받아줘서 악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손을 돌리고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보고 그때 다시 우화를 굳혀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우화를 이렇게 굳혀갈 때는 확실히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집으로도 큰 차이죠. 그냥 굳혔다가는 백이 이런 자리 바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생각도 안 하고 노타임으로 밀 수도 있거든요. 이 교환 하나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혜민 선수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혜민 구단의 선택은 어딜까요? 친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네요. 또 젖혀 이어서 받아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백이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흙이 받아두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요. 네. 받지 않게 되면은 백이 알기 쉽게 여기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침투를 감행하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씌워가면은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기 상변 깨지는 게 아주 크지만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도 지금 손을 빼고 우아 쪽으로 향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자리, 육선으로 들어가네요. 뭔가 이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자체로 좀 폭을 줄였다는 뜻이에요. 김은지 이렇게 선수가 하고 좀 붙이는 게 반대쪽으로 좀 더 갔습니다. 낫다, 정교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선수가 일단 좌측을 결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네. 박경문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어떤 수라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보여지는 건가요? 이쪽이 보통 이게 판 짜임새가 어느 정도 좀 모양바둑으로 짜여졌어요. 형색 판단하기도 이런 바둑은 좀 편한 느낌도 있어요. 좌흑집과 우상 백집이 비슷하고, 좌상 백집과 우하 흑집은 뭐 당장은 당연히 백이 좀 더 좋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우변 상변의 발전성과 이 좌변의 백의 발전성, 어느 정도 바둑의 골격은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내 모양을 어떻게 키워 나가면서 동시에 상대방 모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 모양 키우는 거를 밀어둔 채로 일단 먼저 상대방 모양 깨러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상변이 흙이 어느 정도 큰 집을 기대하기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이으면 이렇게 깨더라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지금 김혜민 선수가 판단을 할 때 상변을 깨는 게 급한지 좌변을 키우는 게 급한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우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씌워봐도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네. 모양은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체로 사는지도 의문 같아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여기 들어가기가 많이 좀 깊숙한 느낌이 듭니다. 둔다면 뭐 이런 삭감을 또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거 글쎄요, 그다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선택이 또 궁금해지네요. 백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좌변이 넓기는 한데 잘 지켜지는 모양은 아니고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김은지 선수도 좀 뜸을 들이고 김은지 있죠. 선수는 김혜민 구단이 이곳을 이렇게 견제를 한 순간 이미 상변 쪽에는 큰 모양을 짓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김은지 구단도 여기를 이렇게 방향 전환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기세가 좋은 선수들일수록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데요. 별로 이 변화를 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은지 구단도 크게 여기 주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방향을 바꿔서 우변을 키우는 작전으로 김은지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도 어딜 둬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는 하네요. 상변을 깨든 좌변을 키우든 비슷한데, 그렇다면은 뭐 김혜민 선수의 성향에 따라 착점의 선택이 갈리겠죠. 김혜민 선수는 뭐 여러 바둑을 어떻게 짜이든 이제 평균적으로 다 잘 두기는 하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어느 쪽일까요? 전투형일까요? 실리형일까요?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판이 짜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제 느낌에는 심리적으로 상변보다는 좌변을 키우는 선택 쪽으로 더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상대방이 먼저 상변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어느 정도 내비쳤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상변을 깨러 들어가는 게 실전 심리상 그다지 급하지 않은 곳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연절이 어딜 둔다 해도 좌변이 그 경계로 전부 다 집인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 자리 혹은 뭐 이런 자리 한 수 두면 그때는 또 일단은 침투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수와 침투가 급하다면 뭐 이런 정도 삭감을 떠올린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또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키워보는 거를 떠올려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 우아기 형태 같은 경우는 흙이 이렇게 4선으로 한 칸 띄어서 굳혔을 때는 3-3파면은 입구자로 둬서 패도 나지 않고 산다고 봐야 되죠. 계속 잡으러 가면요. 네, 찝고 잡으러 가는 것은 젖히고 눈을 내면 깔끔하게 살고요. 자, 여기서 흙이 붙이면은 그 백이 젖히는 순간 흙이 이 한 점을 내주고 잡으러 가는 것은 또 변해서 백이 자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에 흙이 한 칸을 띄어서 잡으러 가는 네. 경우가 많죠. 그때 백이 젖히고 호구를 치면 단수 치고 치중을 가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맞고 지금 김은지 건너가고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치받고 있을까요? 끼우게 되면 어, 끊게 되면은 단수 쳐서 살았고요.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살죠. 그래서 화점에 이렇게 한 칸 고치면 이런 침투로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전부 다 흙집은 아닌 상황이네요. 네. 자,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좌측을 지켜줍니다. 이 정도 수가 일단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껄끄럽게 느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김은지 선수 또 어디에다가 득점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좌측에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를 살짝 봤는데 흙이 안쪽으로 침투하는 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맞춤 프로? 지금 아니요. 보신 화면이 이 침투인데 침투인데. 그래서 여길 둔다고 해서 그래도 이 좌변을 당장에 깨겠다는 뜻은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백이 공격을 하면은 타개가 쉽지는 않을 텐데 흙이 최소한 이런 거 붙이거나 하면은 활용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맛도 좀 나빠 보이죠. 막상 당장 움직인다고 해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한데 재미있는 거는 흙이 침투했는데 백이 손을 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 교환을 백의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요? 정말 그러네요. 그쵸. 저도 그 반응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인공지능 화면 보면서 저도 정말로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 자체만으로 이 흙돌에 대한 수습이 흙한테 좀 부담으로 남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좌변을 좀 억지로 백이 집을 가져가는 작전 자체가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잡으러 간다고 해서 잡으러 간다고 했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백이 이렇게 받으면 아니면 이곳을 둬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추천수에 이런 곳을 붙여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이 활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잡고자 하는 순간 이렇게 활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이제
그렇군요. 제가 그야말로 그림같이 흙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백이 이렇게 다 받아주진 않겠죠. 근데 집을 짓자고 한다면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흙이 점점 하변부터 우변, 상변까지 모양이 자연스럽게 커져요. 보다 보니까 막상 또 어떤 생각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백이 지금 좌변을 다 집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무조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활용을 안쪽 좌측 깊은 곳부터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형태가 어려운 형태인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또 갑자기 문득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대국이 있는데 바둑리그에서 신진서 구단의 대국이 있었어요. 네. 혹시 설현준 선수의 기억일까요? 같은 대국을 떠올리셨네요. 그때 당시에 이 설현준 선수의 모양이 정말 거대하고 두터웠는데 신진서 선수가 가변 응수타진처럼 들어가는데 오히려 백 세력을 다 잡아버렸어요. 역으로. 들어가서요. 네. 들어가서요. 하나 비슷한 칠처에서 네. 느낌이 있네요. 이곳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백의 대처도 너무 이곳에서만 한정되어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발짝 떨어지면은 어떤 의도인지가 느껴지는데 실전 심리상은 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 뭐 아마 이 바둑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백 입장이 되면 화가 나실 만한 그런 그쵸. 타점이라고 그럴 생각이 수도 듭니다. 있죠. 보는 제가 화가 나죠. 제가 화날 수도 이거는 있죠. 그래도 백이 이 좌변 쪽에 일단 투자된 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이 흑 입장에서 떠올리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 참고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머릿속에는 이제 좌측 안쪽에 들어가는 수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떠올릴 수는 있지만 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돌은 잡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네요. 김은지 그러니까 구단. 시선은 왼쪽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가 김은지 됩니다. 선수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많이 지켜보다 보면 어린 선수들이 인공지능 일치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수들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추천수를 말씀을 드리면 김민희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곳 침투도 이쪽이 있어요. 되든 이쪽이 되든 해서 좀 이수 역시나 제가 백이 이돌 없을 때도 없었을 흑이 때니까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침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였거든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미있는 아니, 것은 여기라든가 흑이 모양을 여기라든가. 잡아갈 때 여기라든가. 여기서 여기까지 받는 것은 여기까지는 무리라고 본 것 같아요. 네. 흑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 이 타이밍에 다시 또 백이 손을 뺍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좌측 느낌으로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김은지 그런데 일단 간격 자체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추천했던 이수에 비해서는 두 칸 위로 올라갔죠. 지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할 거 없다라고 아무래도 생각해요. 인간의 심리상 상대방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간격으로 가서 백이 잡으러 오면 그때 다시 이 자리 혹은 좀 더 과감하다면 이렇게 둬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도 돌이 이 정도 간격에는 있어야지 조금의 숨통은 트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참고들을 보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인간적이지 못해요.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긴 하겠죠. 백에게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좌변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다가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 수를 추천을 하나요? 지금 뭐 이곳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역시 이 방면에서 다가가는 것은 백이 이 돌들이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추천이 없고 이 자리 아니면 잡으러 갈 때 이 자리가 있어요.
역시 백이 워낙 양쪽 모두 튼튼하기 때문에 위에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이 이 자리를 한 칸을 띄어서 백이 이렇게 선수를 하면 그때 이렇게 잡으러 가고, 이런 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석 작전으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비슷해요.